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최근에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충격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네요.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었고, 큰 문제 없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때까지는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항상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불화가 일어났고, 나중에는 모임에 참여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형님의 행동이 제 심기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결국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저희를 이해해주지 않았네요. 형이 이해를 못 해주면 누가 우리를 이해해 줄 건데?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이 손가락 아딱 하지 않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형도 형수님이랑 결혼을 했으면 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면 형도 눈치껏 적당히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대접 좀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안이 꼽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형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오늘도 형이랑 형수님 쉬는 날 아니었어? 그런데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받고 집에만 있다가 실컷 다 쉬고 어머니 집에 와서 숟가락만 뜨면서 음식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는 불평만 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생한 내 아내한테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준 적이 있어? 내가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아까 형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형도 똑똑히 들었지. 아침부터 음식 준비한 게 형편없다고 부모님 앞에서 숟가락을 식탁에 강하게 내리쳤잖아. 그때 아버지 표정 봤지? 얼마나 놀라셨는지 어이없어 하셨잖아. 형수님이 의사라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만 벌려 먹기만 하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손이 사람이니까 대우받겠다는 게 뭐 잘못됐어?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몰라?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하셨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랑 제가 아침부터 힘들게 음식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딱 맞춰서 오셔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몰라도 어머님한테는 고생하셨다는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불만만 늘어놓으시면서 의사라고 대접만 받으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동안 참았던 만큼 저 또한 서운한 마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도 나름 불만들이 있으셨는지 좀처럼 흥분한 감정 상태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안 좋은 대화가 이어지고 말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자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네요. 결국 안 좋아진 상황은 시부모님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식사 자리를 가지는데 몇 달 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자 시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는지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어요. 가족들끼리 등지고 사는 건 시모가 용납하지 않으셨고 서로가 최대한 좋게 해결보길 바라셨네요. 그런데 시모가 좋게 풀어가려는데 형님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시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형님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런저런 혜택은 전부 다 받아오셨으면 저도 대접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사 며느리 얻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저한테 이것저것 검사 받으실 때는 고마워하시더니 병원 밖을 나가시면 입 싹 닫으시는 건가요? 음식하는 거 그게 뭐 크게 어렵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동서보다 제가 더 서운한 게 많다고요. 일주일 내내 환자 돌보느라 힘들어서 좀 쉬었다가 어머님 댁에 와서 돕지 못했던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한 숟갈 뜨는 것 가지고 눈치 엄청 주고 있잖아요. 형님, 어머님한테 지금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직업이 의사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야근까지 하면서도 힘든 몸 이끌고 가족 모임 참석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버님이랑 어머님 고가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검사 받는 거 전부 다 무상도 아니고 비용 전액 지불했는데 왜 형님이 혜택을 주신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담당 의사가 돼줬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대우받지 않았어? 비용이야. 당연히 내 병원이 아니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 의사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진 비용 정도는 형님 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죠. 결국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의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들 당황하기만 했었습니다. 서로 좋게 눈치껏 움직이면 되는 문제를 혼자서만 편하게 모든 걸 누리려는 형님의 행동을 저희 부부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차라리 신경 쓰지 않고 지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있어도 평소처럼 생활하는 게 모두의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형님의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냥 내려놓고 지내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은 편해지게 되었지만 형님이 식구로 들어온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눈에 가시 같은 행동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 터졌고 저희 모두 형님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시모가 명절이 오기 전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계셨는지 무작정 참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때 관리를 해주지 않아 지독한 몸살에 걸리게 되셨고 시모는 결국 명절날 누워 계셔야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작년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워낙 손이 크셔서 명절날만큼은 음식을 정말 많이 만드시는데 안 좋은 상황인 만큼 간소하게 먹을 음식만 준비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상황 속에서 시모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고 의사인 형님은 몸살로 일어나지 못하시는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그냥 단순 몸살이니 며칠 알아놓으면 회복하실 거라며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화장실 가는 거 빼곤 움직이지도 못한 채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남편과 시부는 마당에 하자보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점점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형님과 결혼하기 전에 아주버님은 그래도 뭐든지 함께 움직이며 나서줬었는데 형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의사 며느리 앉혀줬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대접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모와 한 얘기가 있어서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방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거실로 풍겨지기 시작하자 형님이 출출하셨는지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며 음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음식이 만들어진 걸 확인한 뒤 주방으로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동서, 고생이 많아. 그런데 아직 점심 먹을 준비 안 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 맞춰서 왔을 텐데. 여보, 이리 좀 와봐. 동서가 전 부쳐놨는데 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입맛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도 어떤지 와서 좀 먹어봐.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은 밖에서 힘들게 하자보수하고 있는데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세요? 나는 그냥 음식이 잘 만들어졌나 확인해 보려고 간만 본 건데 너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 크기가 너무 작다. 저는 한 입에 가득 넣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데 이래선 여러 번 집어 먹어야 하잖아. 좀 더 크게 부쳐봐봐. 이번 명절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만큼 적당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큰 병도 아니고 몸살 정도는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나이 드셔서 엄살 부리시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음식하기 싫으셔서 미리부터 몸이 안 좋다고 밑밥 깔으신 거지. 내가 봤는데 어머님 크게 아프신 것 같지도 않더구만. 형님이 의사시면 여기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만들어 놓은 음식들 드시지 마시고요. 어머님 좀 살펴드리세요. 동서가 모르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작은 것도 일을 크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지금 너무 정신없거든요? 전이 좀 짠 것 같은데? 재수씨, 음식 맛이 좀 변했네. 엄마가 한 음식이 훨씬 더 맛있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전이 좀 작네. 형님과 아주버님은 입에 기름칠이 범벅이 될 정도로 양껏 드시곤 음식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으신 뒤 거실로 나가셨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몸도 안 좋으신 시모가 혼자 일하고 있는 제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식은땀을 흘리시며 주방으로 걸어오셨어요. 시모는 대충 주방 상황을 둘러보신 뒤에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시곤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착용하셨습니다. 제가 하면 된다고 급하게 말렸지만 시모는 좋지 않은 안색을 보이시며 저까지 몸살 날 수도 있다면서 일손을 도와주시려 움직이셨네요. 그날만큼은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방에 들여보내려 몸을 밀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시모를 방으로 모시고 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TV를 시청하면서 거실이 떠나갈 정도로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얘 첫째야, 네가 가서 설거지거리 좀 도와주거라. 둘째가 저 많은 걸 혼자서 하다가는 얘까지 몸살 나겠다. 어머, 어머님 언제 나오셨어요?
동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지? 몸살 정도야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다니까. 어머님, 주방에 가셔서 음식들 좀 한번 봐주세요. 제 입맛에는 별로더라고요. 확실히 동서가 음식을 준비하는 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래서 점심 식사는 제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당신 배고프지? 백가죽이 등에 붙어버렸다니까. 재수씨, 일단 대충 하고 점심부터 먹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는 점심 먹고 해도 되잖아요. 너희들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첫째는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거리 도와주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어떻게 너희들은 둘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제발 눈치껏 움직일 수 없니?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럴 거면 너희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내가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의사 며느리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거라. 내가 명절날에도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내야 하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언제는 집안에 의사 며느리 들어와서 집안이 산다고 좋아하시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가해서 어머님 댁에 온 줄 아세요? 요즘 누가 명절날 모여요? 각자 시간 보내고 여행 다니면서 푹 쉰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푹 쉬고 2번 다시 오지 말라는 거잖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소리 나오지 않게 해라.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 의사 며느리 두면 뭐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몸살인데 뭘 해줘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알아서 괜찮아지는데 입을 덮고 땀 한 번 쫙 빼시면 괜찮아진다니까요. 여보,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에 음식이 넘어가겠어? 내가 그랬잖아. 어머님 댁에 와봤자 눈치만 준다니까. 형님은 소파 옆에 있던 손가방을 들고 일어나더니 정말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안 좋은 표정으로 시모에게 힘들게 시간 내서 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했냐고 되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시곤 형님 뒤를 따라 나갔어요. 밖에서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부와 남편이 급하게 거실로 들어와 당황하시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셨네요. 시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말아먹었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주저앉으신 시모를 방으로 모셨고 남편이 대신 주방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이 없는 명절을 보내게 되었고 가라앉은 분위기는 모두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시모는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형님네와 연락 없이 지내며 시댁에 왕래하는 게 오히려 속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 집안 식구들이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명절 이후 연락 한 통 없다가 최근에 김장철이 되자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댁에서 언제 김장하냐고 물어보길래 잘 모른다고 답해 드렸어요. 그래야 김장할 때 마주치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테니 언제 김장하는지 알고 있어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렇게 형님이 전화를 끊으시곤 몇 시간 뒤에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어요. 형님이 시모와 통화를 하셨는지 김장을 언제 하는지 알려주셨다고 그때 얼굴 보자며 상당히 들떠있는 듯한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길 건데 왜 김장 날짜를 알려주셨냐고 여쭤보니 시모는 그래도 가족인 만큼 끊을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고 김장날 보자는 말 한마디 하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님네 애가 시댁에 온다는 걸 미리 알게 되니 제가 오히려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 안 가면 시모 혼자 고생하실 거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만 했네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형님 내외는 시댁에 시간 맞춰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어갈 쯤에 나타났었고 받아먹기만 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온 가족이 붙어서 김장을 겨우 끝낸 뒤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당 앞에 차량 한 대가 주차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형님과 아주버님이 밝게 웃으면서 대문을 열면서 들어오더니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김장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차 트렁크에서 김치통을 쉬지 않고 날라 김치를 버무려 정리해 놓은 곳에 쌓아 두셨네요. 그 모습을 보곤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형님이 손도 씻지 않으시곤 제 앞에 다가오시더니 버무려 놓은 김치를 하나 찢으셔서 입에 털어 넣으셨고 만족하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형님이 아주버님께 손가락으로 지시를 내리자 아주버님은 옆에 있던 비닐 장갑을 착용하신 뒤 가지고 온 김치통에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곤 한 소리 하려 하자 시모가 남편을 말리며 그냥 놔두라는 표정을 보이셨고 주방에서 시부가 보쌈고기를 들고 나오시자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밝은 얼굴로 시부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마당 한편에 차려놓은 음식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네요. 저희 가족들은 허리가 찢어져라 김장을 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입이 찢어져라 보쌈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온 이유가 보쌈이 먹고 싶어서 온 것뿐이었네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곤 너무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면서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형님 내외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차려진 음식을 입에 넣기 바빴어요. 저희는 그저 때만 되면 의사인 형님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가정부 같은 역할밖에 되지 않는 존재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도 하루 종일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어요. 남편과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시모가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나자 시모가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네셨고 그동안 며느리로서 고생했던 게 너무 고마웠다며 금일봉을 하사하셨네요. 봉투 안을 열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액수가 들어있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시모는 애들한테 필요한 거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부부가 필요한 데 사용하라며 넉넉하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시모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져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형님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그런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시던 시모가 원하니까 똑같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며 가방에서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흰색 봉투를 건네주셨네요. 형님은 입이 만개해서는 들뜬 기분으로 봉투 안을 살펴보더니
시모를 한번 쳐다본 뒤에 봉투의 내용물을 꺼내 확인을 하셨네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동서한테는 두둑하게 돈을 챙겨줬으면서 왜 저한테는 이런 서류를 주시는 거죠? 의사인 네가 글씨 하나 못 읽는 거 아니면서 뭘 때물어? 거기에 적힌 그대로다. 첫째, 너는 나한테 금일봉을 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동안 넣으면 뼈 빠지게 음식해서 먹이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서 평생 동안 아픈 적 없던 몸살까지 났었으니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드라마에서 보니까 의사 며느리는 시애미한테 억소리 나는 명품들 선물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던데 너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사람이란 동물이 참 웃긴 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 오늘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장김치 싹 다 차에 실어놨잖아. 그리고 입이 찢어져라 보쌈 먹었으니 나도 그에 따른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 뒷장도 있으니까 한번 보거라. 금일봉 5억을 주지 않을 시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던 아니면 평생 인연을 끊고 살던 둘 중에 하나 고르거라. 이혼을 한다면 너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인연을 끊겠다면 2번 다시 내 눈앞에 뛰지 말거라. 그리고 당장 5억 토해내지 않는다면 실어놓은 김장김치 전부 다 다시 내려놓고 가야 할 거다. 의사면 5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인연 끊을 생각이면 거기에 사인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또다시 나타난다면 그땐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5억을 토해내야 할 거야. 그리고 큰아들 너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네 마누라랑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라. 너희 아빠랑 벌써 대화 끝났고 모든 재산은 둘째한테 넘기기로 했다. 만약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집안 행사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큰애 네가 주축으로 움직여야 할 거다. 각서에 적힌 내용 잘 읽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을 거다. 사인하는 순간 공증을 받아놓을 테니 그런 줄 알거라. 지금 이깟 보쌈 한 젓가락 먹고 김장김치 몇 포기 가져갔다고 저보고 5억을 토해내라고요? 이건 도둑신부 아닌가요? 저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요. 의사 며느리 이제 안 보고 싶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어머님 욕심이 너무 과하시네요. 형님은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를 전부 찢어버렸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걸어가더니 트렁크에 있던 김장김치가 담겨있던 통을 전부 다 밖으로 패대기 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치들을 먹지 못하게 발로 지지겨 버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시모가 만든 김치를 못 먹게 만들었다고 마당에 있던 호스에 물을 틀어 형님의 얼굴을 향해 쉬지 않고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형님을 막아서며 차로 데려가려 하는 순간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아주버님을 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시모가 바닥에 지지겨진 김장김치를 들어 형님의 얼굴에 마구 문대셨네요.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이 물을 뿌리던 호수를 찾기 시작했고 남편은 수도 밸브를 잠근 다음 아주버님한테 2번 다시 서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채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계속 고통스러워하자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추를 헹구고 대야에 남아있던 물로 형님의 얼굴을 대충 씻어내고 둘은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난장판이 된 집안은 정적만 흘렀고 시모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괴로워하셨습니다. 시부께서 시모를 방으로 모신 뒤 저희 부부는 마당을 정리하고 한참 동안 시부모님 옆자리를 지켜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 내외와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지만 가족이라는 게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겠네요. 그 난리를 쳤으니 몇 년간은 얼굴 볼 일 없을 테지만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칠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형님 내외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푸는 호의는 당연한 거고 형님은 그게 권리인 것 마냥 행사하는 게 정말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